띵동 해주세요. 예. 네. 자, 상가함수 활용하는 거고, 번쩍번쩍해? 고마워. 자, 상가함수 활용할 건데, 자, 지금 상가함수 활용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도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결정 조건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 해보자. 우리가 1차 함수 하면서도 직선의 무슨 조건을 배웠는데? 결정 조건을 배웠다. 그쵸? 자, 직선의 결정이 되는 상황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뭐 있었죠? 그치, 두 점이랑 또는 그치, 한 점과 기울기. 그러면 결정이 되면 이러한 지금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 결정된다면 그럼 딱 몇 가지로 정해지는 상황? 한 가지로 정해지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우리가 사실은 무슨 조건이랑 비슷하게 배웠냐면 합동 조건이랑 비슷하게 배웠어요. 자, 원래는 결정 조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합동 조건인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때 끊임없이 합동 조건을 먼저 하다 보니, 아니,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다 보니까 합동 조건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럼 합동의 조건, 아니, 합동의 정의는 뭘까? 네. 포기해질 때 완전히 같은 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닮음의 정의는 뭐예요? 모양 그치? 어떤 특정 도형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비율로 뭐 됐거나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되어 있으면 두 도형을 무슨 관계에 있다? 닮음의 관계에 있다. 그럼 닮음인 두 도형은 크기는 어떤데? 다른데 모양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 합동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합동 조건이랑 결정 조건이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이 딱 몇 가지로 정해지는 거.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가 3, 4, 5로 정해지는 삼각형은 자, 이렇게 누워있든 아니면 세로로 어떻게 되어 있든 세워져 있든 회전하면 완벽히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변 길이가 정해진 삼각형은 모양이 세상에 몇 가지밖에 없어서 한 가지밖에 없어서 합동 조건으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럼 너네가 아는 합동 조건 세 가지는 뭐가 있죠? SSS랑 SAS랑 ASA로.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SSS를 통해서 뭐 될 수도 있고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를 통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A를 통해서 뭐 될 수도 있다?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이 결정 조건 쌤이 지금 왜 먼저 얘기를 하고 가냐면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 ABC를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변 길이 3개랑 각 크기 몇 개를? 3개를 삼각형의 몇 요소라는데 6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이 6가지 요소가 꼭 다 주어져야 될까? 그렇진 않다. 그쵸? 6요소 중에서 몇 가지씩만 정해져도, 그치, 3개의 요소만 결정이 되어도 그 삼각형의 모양은 다 정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몇 가지 요소가 더 생길 건데 3가지 요소가 더 있을 건데 이 나머지 3가지 요소도 분명히 도형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됐으면 그 수치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변 길이가 4랑 6이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AB 길이가 4고 BC 길이가 6이라고 줍시다. 자, 이 끼어있는 각 B의 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삼각형은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이 결정된 조건은 무슨 조건에 의해서? SAS로 결정이 된 상황이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는 AC 길이는 변하고 있을까? 안 변하겠다. 그쵸?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길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들도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정해졌겠죠. 무조건 특수각은 아니겠지만 각의 크기는 분명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3가지 요소를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대상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칙이 두 가지 나오는데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돼요. 그래서 원래 코사인 법칙은 교육과정에서 뭐 제1 법칙, 제2 법칙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너네 때는 이제 제1 법칙은 안 하거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개념은 이런 거네. 자, 삼각형의 지금 3요소를 통해서 분명히 도형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3요소를 이러한 사인 법칙이나 무슨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목적 있는 거. 1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나머지 요소를 정하는 과정을 옛날 표현이긴 한데 방정식을 푼다처럼 삼각형을 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로서 먼저 무슨 법칙을 배울 거냐면 사인 법칙을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 사인 법칙이 자주 사용되는 사항부터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외접원이 등장할 때 사인 법칙을 대부분 쓰고요. 자, 두 번째는 대변과 대각 사이에 어떤 비를 관찰할 때 사인 법칙을 씁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사인 법칙에. 탄젠트 법칙이 없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치. 탄젠트 법칙 왜 없을까? 탄젠트는 뭐분의 뭘로 표현될 거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사실은 모든 게 이유가 있지는 않겠지. 사인과 코사인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계산이 되는데, 탄젠트까지 끌고 올 필요성이 없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다루는 삼각함수 중에 사인과 코사인이 가장 간편합니다. 네. 아니,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지. 그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하게 될 때도, 사인과 코사인의 이제 덧셈 정리라는 걸 막 할 건데,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뭔가 이렇게 막 유도하는 과정들이랑 증명하는 과정들이 명확한데,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굳이 막 복잡하게 증명을 안 해요. 이유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사인 법칙이에요. 자, 사인 법칙을 통해서 지금 무엇들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삼각형의 변 길이를 삼각 B로 표현을 하려면, 자, 주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거? 그쵸? 직각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그 삼각 B의 지금 활용법을 자, 여기 빗변을 A라고 둔다 치면 이 높이는 여기는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어떻게 표현됐었고? A 사인 세타였고. 자, 밑변은 어떻게? A 코사인 세타. 그쵸?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뭘 곱하고? 사인을 곱하고 빗변에서 밑변으로 갈 때 뭘 곱하며? 코사인을 곱하며 밑변에서 높이로 갈 때는 뭘 곱한다? 탄젠트를 곱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 길이를 이렇게 삼각함수나 또는 삼각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그럼 이러한 길이들을 삼각 B를 통해서 표현하지 못할까? 라는 거. 자, 외접원을 바탕으로 가지고 오면 이 외접원을 통해서 여기는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앞으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각의 삼각 B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야. 자, 여기서 쓰이는 기본 개념은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호 BC에 대한 무슨 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이기 때문에 A의 위치가 변한다 치더라도 각의 크기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다.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무슨 삼각형 만드는? 직각삼각형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원의 어디를 지나게? 그치. 중심을 지나게 지름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변하는 대상과 변하지 않는 대상을 좀 관찰을 해볼까요? 자, 이 삼각형에서 B에서 C까지 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각의 크기도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는 상태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알이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몇 알이 될 거니까? 2알이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A에 대한 빗변에 대해서 여기는 무엇을 구하는 길이라서? 높이예요? 밑변이에요? 그치. 각의 1을 기준으로 얘는 높이를 구하는 곳이니까 2R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다? sin A를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
그러면 여기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는 일반적인 삼각형 누구에서도 ABC에서도 빠르게 이제 여기 있는 대각과 대변 사이의 길이 관계를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각에 대한 무슨 값을 통해서 사인 값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인 법칙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길이도 똑같은 구조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누구를 옮겨 나가면서? B를 옮겨 나가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B라는 길이도 자 일반화하면 B는 그대로 몇 아래? 2아래 그대로 대각에 대한 무슨 값? 사인 값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외접원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반화된 삼각형의 ABC의 길이도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목적. 자, A는 그럼 몇 아래? 2아래 sin A.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면 돼. 자, B는 뭐가 되고요? 2아래 sin B가 될 거고 C는 2아래 sin C.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 세 개의 변기를 쌤이 적어봤어. 느낌이 있네. 몇 알은 계속 똑같이 곱해지고 2알은 똑같이 곱해질 거고 그럼 여기는 관계를 쓱 하고 보고 나니까 그럼 A와 B와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다. 그쵸? 각 A와 각 B와 각 C에 대한 사인 값의 B가 곧 그 대변의 무슨 B가 된다? 길이 B가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즉 얘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면 A 대 B 대 C가 누구 대 누구 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sin A 대 sin B 대 그쵸 sin C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의 길이 표현이 가능하다 1절. 두 번째는 그 관계들을 정리를 쭉 해보고 나니까 삼각형의 세변 길이 B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대각에 대한 무슨 값의 B가 된다는 거 사인 값의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가져가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쓰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머지 삼각형에 남아있는 요소들을 계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A는 2R sin A 나머지 디리리릭 표현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대변과 대각 사이의 길이 B라는 것은 세변의 길이 B가 각 대각의 sin B와 똑같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아직 어떻게 쓰는지 감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그쵸? 그러면 간단한 예시로 이런 감각만 하나 가져놓고 가봅시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짜리 삼각형이고 여기가 45도. 자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루트 3이었다. 간단하게 가져가 보죠. 삼각형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떤 조건으로 결정이 됐지? ASA다. 그죠? 그럼 나머지 길이나 각의 요소들을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각은 쉽게 찾을 수 있네. 여기 몇 도고요? 75도고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해. 어떻게 찾을까? 같이 열심히 찾아요. 자, 어떻게 열심히 찾냐면 지금 60도랑 45도가 무슨 각이니까? 특수각이니까. 자, 중학교 때는 여기 막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탁 했었다. 그치? 그런 내용들이 일반화되면 무슨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랑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보자. 60도에 대한 사인 B랑 45도에 대한 사인 B는 이렇게 대변의 길이 B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는 몇 대면? 루트 3 대 루트 2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요 길이 B가 루트 3 대 루트 2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AB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2루트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네. 그럼 남아있는 이 BC 길이는 어떻게 관찰할 건데요? 코사인 법칙을 아직 안 했다. 그쵸? 그럼 그냥 중학교 거 써도 돼. 그치? 75도에 대한 우리가 삼각비는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는 거고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는 루트 6 되면서 삼각형의 6요소가 다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삼각형을 해석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얘기했으니 쌤이 풀만한 예시를 하나 줘볼게요. 자, 하나 풀어봅시다. 자, 선분 B가 2고요. 각 A의 크기가 75도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가 45도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첫 번째, 삼각형을 푸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로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스륵 해볼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맨날 그림 줬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 보고 스스로 도형을 작도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줘야지. 이거 지워도 되죠? 상황을 풀려면 다 바뀌면 되거든요. 각이랑 소금끼리. 3분 남아있는 세 가지 요소들 다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각 두 개 나왔으니까 각 C는 그냥 보너스다, 그죠? 나머지 선분길이 두 개를 마저 계산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하고 두 번째 예시도 한번 풀어보시고. 왼쪽에 있는 거. 갔다. 첫 번째 문제부터 자, 먼저 세강의 크기가 정해지는 상황이니까 도형을 그려보는 게 어렵진 않겠다, 그쵸? 자, 각 C의 크기는 몇 도일 수밖에 없고, 그쵸? 60도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형태의 삼각형일 건데, 왜 막 찍으면 안 되지? 자, A쪽의 각이 지금 몇 도냐면 75도, 제일 커 보이는 거. 여기 그럼 몇 도처럼 보이고 60도처럼 보이고, 자, C 찍어주고 남아있는 A의 위치를 몇 도? 45도로 잡으면 되는 거다, 그죠? 왜 어디요? 내가 B를 별로 안 좋아해. B를 잘 안 받아가지고. C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 왜 납득해? 왜 납득하는 거야? 대학교에서 학점 받기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두아는 이제 대학교 가면 성적표 쌤한테 꾸준히 계속 보내는 걸로. B가 E죠? 가야 납부할 수 있잖아요. 대학은 가지, 두아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지. 자, 선분 B의 길이가 2가 되니까 각 B의 대변 길이 2로 잡으면 된다, 그쵸? 자, 빠르게 이제 누구 길이는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쵸? AB 길이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물론 사인 법칙 안 써도 우리가 중학교 때 쌤, 저는 이게 너무 편한데요?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그치? 특수각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런 각들이 꼭 특수각으로만 나올까? 아니겠다, 그쵸? 만약에 세타랑 뭐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로 준 다음에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랑 뭐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럼 그 안에서도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게 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구조화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대변 길이 B는 사인 값의 B가 될 거니까 루트 몇 대 루트 몇이 돼야 되고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럼 얘는 루트 2K라고 둔다 치면 K 하나가 루트 얼마라서?
2라서. 그쵸? 그럼 여기는 루트 3K일 거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루트 뭐일 수밖에 없고 6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B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 그치? 스르륵 날리면 여기 얼마고요? 1이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그치? 루트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가 일단 다 구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왜 저번에 뭐도 찾으라? 넓이도 찾으라. 그러면 삼각함수래. 사인 법칙에서 여기 길이 2짜리가 가장 간단하지 않나? 그럼 이 2가 몇 아래? 2 아래 사인 몇 도짜리일 거니까 45도. 자, 2분의 루트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서 루트 몇 알이 되고요. 2알이 될 거고, 그럼 라지 알이 루트 2가 될 거니까, 자, 그대로 넓이는 2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인 75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75도짜리 무슨 변의 길이를? 대변의 길이를 몇 아래? 2 아래 사인 75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잖아. 루트 얼마라고? 2라고. 그럼 2루트 2에 사인 75도가 뭐 더하기 뭐가 된 거라서? 그쵸. 1 플러스 루트 3 된 거라서 자 넘기고 유리화하면서 그냥 루트 2 곱하고 넘기고 그냥 나눕시다. 그럼 몇 분의? 4분의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우는 덧셈 정리 이용해서 나중에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두 번째 예시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지금 두 변 길이가 먼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4짜리고, 그냥 일단 막 그려봅시다. 대생하듯이. 하나는 4루트 3인데, 그럼 여기가 선분 A고, 여기가 선분 B니까, 자, 이쪽에 각이 A가 잡히고, 이쪽에 점이 B로 잡히는 건 확정적인 상황이다. 그쵸? 그런데 여기 끼인 각이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오롯이 각이 정해진 거는 어디 쪽의 각이니까? A 쪽의 각이니까 여기의 각이 현재 몇 도인 상태로? 30도인 상태로 이게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다 보면 뭐 그립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4랑 4루트 3짜리가 자, 요 각이 A가 지금 30도로 유지된 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요 길이가 몇 짜리인 것도 있을 거고 4인 것도 있을 거고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몇 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4짜리일 수 있으니까 삼각형이 현재 결정되는 조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결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맨날 우리가 이 그림을 구상을 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변 길이에 대한 끼인 각이 안 주어지니까 그럼 선분 A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끼인 각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C의 각이겠죠. 그럼 C의 각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얘는 지금 SAS로 삼각형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인지까지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적당히 삼각형 그리면서 이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여기 30도고 여기 각이 뭐니까? A고 여기 B 잡아주고 여기 몇 루트 몇 잡고? 4루트 3 잡고 자, 여기 그럼 4 잡아주면 자, 두 변의 길이 B가 나와 있네. 그런데 대각에 대한 삼각 B가 지금 하나는 특수각이니까 지금 사인 몇 도 돼? 30도 돼. 사인 누가? B가 몇 대 몇이다? 그치, 1대 루트 3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라?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구나. 2분의 루트 3일 수밖에 없네. 근데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 하나일까? 자, 일단 각 B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사인 그래프를 생각한다 치면 현재 나의 각 B는 삼각형 안에서 노는 거니까 0도보다는 크되 몇 도보다는 작아야 될까? 180도보다는 분명히 작아야겠다. 그쵸? 알겠어. 150도인데. 그치. 일단 90도를 넘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이렇게 반주기만 그려지는 거라서 자, 이 안에서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곳은 자, 여기 예각 단위에서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요 모양이랑 요 모양 같으니까 자, 여기가 3분의 2파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현재 각 B의 크기는 몇 도일 수도 있고요. 60도인 상황도 있고 각 B의 크기가 그치 150도인 것까지 같이 두 가지를 모조리 계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각 B가 지금 60도인 것부터 한다 치면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 지우고 자 30도랑 60도 되니까 남은 각은 몇 도짜리일 거고 그치 90도짜리일 거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진다라는 말이네. 여기 A, 여기 30도, 여기가 60도. B, A, C
됐나요? 자, 뭐뭐 물어봤지? 아, 삼각형 ABC 풀라 그랬구나. 자, 그래서 여기 4루트 3. 여기 4. 여기 얼마? 그쵸, 8. 자, 각도 다 구해졌으니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B쪽에 가기 그러면 120도가 된다고 하면 무슨 변 삼각형이 그려질까? 그쵸, 이등변 그려지겠죠. 그럼 그냥 이등변 그려가지고. 자, 여기 B로 잡으면서 몇 도 주고요? 120도. A쪽이 그러면 30도. 그럼 여기 남은 것도 30도. 여기가 C가 되겠다. 그쵸? 자, 지금 A에서 B까지 길이를 모르고 B에서 여기 어디? C까지 길이가 4로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 얼마? 4. 얘도 똑같으니까 여기 얼마? 4. 그럼 A에서 C까지 길이가 4루트 3.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쪼개면 1대2대 루트 3 성립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끝. 그래서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형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서술형에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잡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은 다 배웠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 사항들을 같이 보죠. 지워도 돼? 아직이야? 마지막. 45도면 소개될 수 있어. 뭐야, 나 아무 사진 안 찍는데. 왜? 45도 몰라? 아니, 아무도 사진 안 찍는데 왜 수가 이렇게 안 보여서. 뭐야? 아, 그럼 민준이 계속 숙이고 있어야 돼? 도와주면 잘라야지. 자, 여러분들의 중등기하의 상식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원위의 세 개의 점을 잡을 겁니다. A, B, C. 무슨 원이죠? 외접원. 이상원. 외접원.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호의 길이 B를 줄 건데 호 AB랑 호 BC랑 호 CA의 길이 B가 3대 4대 5일 때. 자, 첫 번째 sin A와 sin C의 B를 구하고 두 번째 A와 B와 C의 길이 B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세 번째는 sin 75도 구하는 건데 했다 그쵸? 패스. 외웠다고? 빠른데? 벌써 내일 생각. 근데 기억력이 좋습니다, 선생님. 내신 등급의 비결입니다. 시험 전날 풀었던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춥니다. 아이고. 아니, 같이 얘기하면서 하자. 자, 반지름 길이이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고 호의 길이 B가 나왔어요. 호의 길이 B는 원래 그치 무슨 각의 B인데? 아, 원래는 그치 원래는 중심각의 B인데 어차피 중심각의 절반이 무슨 각일 거라서 원주각이라서 그치 얘를 각호에 대한 무슨 각 B로 봐도 좋다. 원주각 B로 봐도 좋다. 그쵸? 자, 그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각 어디에 표현될 거니까 C에 표현될 거니까 요각의 크기를 몇 K로? 3K. 그쵸? 그 다음에 호 BC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몇 K가 될 거고 4K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여기는 몇 K? 오케이. 다 더하면 몇 도? 180도. 자, 싹 다 더해가지고 몇 K가 만들어지고요. 12K가 되고 이게 180도니까 K 하나가 몇 도라는 얘기인 걸까? 15도라는 얘기인 거네. 그치? 15도 왜 15이야? 자, OK는 그럼 몇 도가 되고 75도가 되고 여기 몇 도고 60도고 여기 몇 도니까 45도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방금 보던 각 또 나왔다. 그치? 자, 이 안에서 이번에는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얼마나 했기 때문에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변 길이를 다 구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어차피 찾는 게 그냥 사인의 B네. 그럼 사인의 B인 거니까 각 A랑 각 C의 사인 B는 몇 대 몇이 될까? 루트 3대 루트 2인 게 그냥 간단히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인 거다. 그쵸? 자, A 대 B 대 C 구하라 그러면 그럼 뭐야? 여기 있는 75도짜리 사인 B도 찾아야 되네. 결국에는 세변 길이 다 찾으라는 얘기지 않을까? 가자. 몇 알? 2R? 사인 몇 도짜리? 60도짜리. 자, 라지 R이 얼마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사인 60도랑 2 먼저 약분하면서 루트 몇 R? 3 라지 R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몇 루트 몇이 돼요?
2루트 3. 자, 그러면 여기 2루트 3 됐고, 여기는 몇 루트면? 2루트 2. 그럼 AC 길이를 구하려면 어쩔 수밖에 없이 누구를 쪼갠다? 75도를 쪼갤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루트 2. 자, 요 길이는? 루트 6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이거 비례식 그냥 만드는 수밖에 없네. 갑시다. 몇 루트 몇 대? A 대변 길이? 2루트 3 대 B 대변 길이? 2루트 2 대 그대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자, 뭐 약분하고 싶죠? BC 바뀐 것 같습니다. 어디? 왜 뭐야 이거? 그러네. 자, B의 길이가 그쵸. 2루트 2 더하기 뭐가 되고? 그쵸. 루트 6이 되고 C의 길이가 그대로 2루트 2. 자, 누구 나누고 싶고? 루트 2 나누고 싶고 루트 2 나누면 루트 6 대 1 플러스 루트 3 대 2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 끝! 자,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 B가 그대로 원주각 B로 간다는 내용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뒤로 넘어와서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내용으로 가봅시다. 몇 페이지로 오냐면 270. 270쪽에 있네요. 그쵸? 거기다가 나만 덥니? 저도 더워요. 그치? 자, 모양 결정하는 내용에서 세변 사이에 길이 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세변 사이의 길이 관계 확인이다.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두 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않을까? 270쪽이라고. 아, 문 연다고 못 들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 A랑 B가 같다라고 돼 있으면 보자마자 무슨 변 삼각형? 그치, 이등변인 게 떠오르고, 세 변 길이 같으면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고, 그치, 정삼각형이고. 자, 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디가? 각시가 몇 도인? 90도인, 그치, 직각삼각형이다. 그쵸?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그럼 B제곱에 대해서 얘가 C제곱보다 작은 관계를 가지면 얘는 각시가 상식. 각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치, 이렇게 입을 샥 벌리는 느낌이니까. 자, 그러니까 각시가 무슨 각이라는 표현? 둔각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그쵸? 그럼 만약에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정리가 돼 있으면 한 각이 둔각이니까 나의 삼각형 ABC는 무슨 각 삼각형이다? 둔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번에는 C제곱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각시가 예각인 거네? 자, 각시가 예각인 거니까 아, 삼각형 ABC는 무슨 각 삼각형이구나? 예각 삼각형이구나 하면 맞을까? 그치,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 각이 모두 무슨 각이 돼야 되니까? 예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에서도 무슨 각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예각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이제 이 얘기 하나만 해놓읍시다. 자, 대각의 크기가 클수록 대변의 길이도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쌤이 다 변수로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변 길이를 가지는 삼각형이 있어요. 아, 이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상식을 좀 짚고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삼각형이 그려지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x 플러스 5 쪽이 자, 얘의 대각 크기가 반드시 최대각이겠다. 그쵸? 그럼 이 최대각만 예각이 되어도 나머지 각도 무슨 각인 게 보장이 되니까? 예각인 게 보장이 되니까 그럼 이런 조건에서 만약에 네가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라? 그 말인즉슨 x제곱과 x 플러스 2의 제곱의 합이 자, x 플러스 5의 제곱보다는 어때야 된다? 그치, 좌변이 더 크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만 풀면 틀립니다. 찾으세요, 빨리. 대변 길이
두변 그치, 상식이 부등식이 있었다, 그죠? 두 변 길이의 합이 남은 한 변보다는 반드시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자, 이것까지 해서 연립해서 이제 푸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C라는 변의 길이가, 자, 세 변 길이 중에서 가장 어떤 변이라면, 가장, 그치, 긴 변이라고 제한이 되면, 그렇다면 각 C가 예각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아, 최대각이 예각이구나. 그럼 삼각형 ABC는 무슨 각이 될 수 있다?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일단 주의를 하면 되고,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이러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져가 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랑 sin B가 똑같대요. sin 값이 똑같으니까 각도 똑같겠네.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지금 삼각형에서 각이 가지는 범위는 0도에서 몇 도 사이니까? 180도 사이니까. 그럼 여기서 sin 값 두 개가 같도록 하는 두 정역이 A랑 B가 서로 어떨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랑 B의 합이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몇 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니까 A 플러스 B가 뭐가 될 수도 있는데? 파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삼각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삼각방정식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다행히 삼각형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A 더하기 B가, 자, 파이가 안 되는 거니까 A랑 B가 서로 어떻다고 둘 수 있다? 같다고 둘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면 조금 불안하지 않나? 그치. 그러면 sin 제곱 A가 sin 제곱 B랑 똑같다라고 돼 있으면 양수 형아오죠. 그럼 sin A랑 sin B가 어떨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또는 sin A가 마이너스 그치 sin B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sin 값의 부호는 어차피 항상 무슨 수? 양수로 제한된 상황이라서 두 개가 부호가 다른 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럼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도 뭔가 계속 세세한 것들을 따져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자, 이런 각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다 길이 정보를 우리가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인을 어떻게 길이 정보로 변환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사인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 A는 몇 알? 2R? sin A다. 그쵸? 자, 편의상 이러한 사인 값들을 쌤이 각이 가지는 정보라 해서 각의 정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A나 R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의 무엇으로 표현된? 길이로 표현된 길이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이 sin A라는 것을 전부 다 길이 정보로 변환할 수 있지 않을까? sin A는 몇 R분의? 그쵸? 2R분의 A가 될 거고 이거는 자, 교재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외우라고 하면서 뭐 sin A분의 A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굳이 다 외울 필요 있을까? 없잖아. 어차피 공식 하나 가지고 파생된 개념들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sin A를 2R분의 A라고 둔다 치면 자, 요 표현이 2R분의 뭐가 될 거고 A가 될 거고 얘는 2R분의 뭐가 될 거니까 B가 될 거니까 이거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건데 왜 저번에 반지름은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A랑 B가 서로 어떻다는 생각? 같다는 생각을 그냥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당연히 무슨 변? 이등변. 그럼 얘는 몇 R제곱분의? 4R제곱분의 A제곱, 4R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4R제곱 날라가면 A제곱이랑 B제곱이 어떻다? 같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 또한 A랑 B가 같거나 아니면 A가 무슨 B인 건데? 마이너스 B인 건데 이게 말이 돼? 안 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갑시다. 자, 삼각형 ABC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어떤 모양인지 결정을 해보죠. 첫 번째, B 곱하기 sin A가 C 곱하기 sin B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B가 코사인 제곱 B가 코사인 제곱 C와 똑같다. 이렇게 해볼까요?
코사인 법칙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코사인 제곱 c인데, 코사인 법칙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뭘로 바꾸자는 얘기일까요? 그쵸.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되고, 얘도 1 마이너스, 그쵸. 사인 제곱 c가 될 거니까, 뭐 1, 1 없어진다 치면, 플러스끼리 모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호로록 자리 바꾸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누구? c가 사인 제곱 뭐가 된다? b. 이렇게 된다. 말했잖아.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훈련해. 아니야, 견뎌야 돼. 닫아도 똑같아. 자, 그럼 요거 지금 적당히 하라 그래라. 자,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사인 제곱 b니까 이것도 사인 법칙 써서 바꾸면 몇 알 제곱 분모에 다 생길 거고 4알 제곱 다 생길 거고 4알 제곱 날렸다 치자.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b 제곱 되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냥 이런 것들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입체로 왔는데 우리가 입체에 대한 지금 조건을 해석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고, 자, ABC는 바닥에 한 평면 위에 있고 선분 AB 길이는 10루트, 그 다음에 각 CAB가 60도, 그 다음에 각 CBA가 75도.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 밑면에 있는 삼각형은 내가 모든 길이를 관찰할 수가 있다. 그치? 이런 생각이 든다. 그죠? 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D에서 수선의 발을 쭉 하고 내렸더니, 자, 그 수선의 발은 어디에 꽂히게 되어 있고, C에 꽂히게 되어 있고, 자, 그때 B랑 D를 연결해서 각을 관찰했더니 여기가 몇 도가 되더라? 30도가 되더라. 아, 그럼 이거 특수각인 거니까 여기 세변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할까?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런 생각 드네? 분홍색 삼각형의 모든 변 길이 뭐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특수각이 있으니까 파란색 선분 길이도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선분 누구의 길이기 때문에? CD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다. 그죠? 끝. 자, 그러면 밑면에 있는 삼각형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거 몇 도짜리일 거고? 45도짜리일 거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10루트이네. 요렇게 해서, 그렇죠. 10루트 3인 거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비가 1대 루트 3일 거라서 요 길이는 단단하게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끝. 됐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다. 자, 이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거절. 그렇지. 사냥해, 빨리. 마녀 사냥해. 자, 결정된 삼각형 맞나요? 맞습니다. 이때, 자, 선분 BC 위에 점 D를 움직이겠습니다. 자, A와 B와 D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삼각형 ABD의 외접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고민하시고요. 자, 4번부터 봅시다. 보세요.
삼각형 ABD 외접원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 외접원의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당연히 외접원의 무슨 길이가 작아야 될까? 그치, 반지름 길이가 작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ABD에서 D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외접하는 원의 모양도 계속 바뀌긴 할 건데 자, D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선분 누구 길이도 안 변하고 AB 길이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각 누구의 크기도 B의 크기도 안 변한다. 그치? 그럼 이 각 B의 크기가 현재 몇 도인 상태라서 60도인 상태라서 그러면 여기는 이 60도짜리의 대변에 대한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무슨 원이 등장하는 상태라서? 외접원 등장하는 상태라서. 그럼 선분의 A에서 D까지의 길이가, 선분의 AD 길이가 몇 아래? 2 아래? 사인 60도일 거고 얘가 루트 몇 알이라서? 3알이라서 아 그러면 이 라지 R이 작으려면 최소가 되려면 선분의 AD의 길이가 무슨 길이가 되면 되겠다? 최소 길이가 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A에서 BC에다가 뭘 내리면 되니까? 그쵸? 수선의 발 내리면 되니까 결국 요 길이 찾자는 얘기네. 자, 여기 H라고 잡으면 요 길이 AH가 현재 선분의 AD의 최소 길이가 된다는 생각. 바로 구하면 되죠. 특수가 45도짜리 있으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1. 그럼 AH 길이는 얼마가 되면서? 2가 되면서 아 이게 루트 3R일 때 결국에는 최소 외접원의 반지름 정해지면서 루트 3분의 얼마? 2. 자, 넓이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4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1절? 자, 다음. 예제 5번도 당연히 외접원 넓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법칙 쓰자는 얘기고? 사인 법칙 쓰자는 얘기고. 그쵸? 라지 R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지 R이 정해져 있는데 삼각형의 변 길이가 정해져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대각의 크기가 뭐 돼 있다는 생각이죠?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자, 그럼 여기는 8이라는 길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8은 몇 아래? 2R 사인 A가 될 거고. 자, 8 자리에 그대로 R 자리에 3루트 2가 들어갈 거니까 자, 나누게 돼. 넣자 그냥. 그럼 6루트 2 사인 A가 8이다. 그쵸? 자, 사인 A는 몇 루트 몇 분의? 3루트 2분의 4가 될 거고. 어쨌든 특수각이 맞을까? 3분의 2루트인데 이거는 특수각이 아닌 상태다. 그치? 아직 잘 모르겠고 내비도 보자. 여기는 B 쪽으로 가보죠. 자, B에 대해 B가 아니라 어디니? 그치? C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C에 대해서 이제 이 대변 길이 6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표현하면 6은 몇 아래? 2 아래 사인 C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6루트 2가 되니까 무슨 일이고 사인 C가? 그쵸? 2분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아 C가 몇 분의 파이구나? 4분의 파이구나. 오? 4분의 3파이는 못 돼요?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 그러면 C가 4분의 3파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90도구나. 아니, 90도가 아니라 45도구나.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요소들이 관찰되는지를 구하러 갈 건데 A에서 C까지 길이 구하려면 지금 어쨌든 요각이랑 요각 크기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래서 아까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인 값을 통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B쪽의 각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1대1대 루트니까 요 길이는 몇 루트 몇이 돼요? 4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 찾으려고 하는데 요 길이는 6에다가 요 각 A에 대한 무슨 값 곱하면 되니까? 코사인 값 곱하면 되니까 6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A가 3분의 2루트니까 코사인 A는 뭐가 될 거고? 3분의 1 된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길이 표현이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왠지 여기는 이 표현들이 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러 가봅시다. 아, 이거 더러운 수치 그냥 계산하라는 건 왠지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분모에 무슨 B가 보입니까? 사인 B가 보이네. 예. 지금 현재 이 각 B에 대한 대변 길이가 A 뭐였으니까? C였으니까 이 AC의 길이 표현한 사인 B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이게 그럼 몇 아래? 2 아래 사인 B가 되는 거니까 뭐야? 사인 B는 사실 계산할 필요도 H 길이도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2 라지 R이 될 거니까 자 분자에는 몇 루트 몇이 남겠다. 그치? 6루트 2가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이제 이 사인에 이 C 더하기 A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죠? 자, 근데 각 C가 하필 특수가 몇 분의 파이였으므로 4분의 파이였으니까 얘가 몇 분의 파이 되면서 2분의 파이. 자, 각 변화는 해야 되겠다. 그쵸? 일단 누구 A 적어놓고 코사인 A 적어놓고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부호가 플러스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A가 될 거라서 코사인 A 뭐야? 구해놨네? 몇 분의면?
3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분모에 들어간다 치면 답은 몇 루트 몇이다? 그렇죠. 18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절 배웠습니다. 사인 법칙에 대해서. 자 몇 분이죠? 42. 애매하네. 42.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기가 애매하네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다음 시간에 해버리는 걸로 하고 쌤이 아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뛰어넘고 온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삼각형 ABC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당연히 몇 도 될 거니까 파이 될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임을 이용하면 사인의 A 플러스 B는 저 우리가 이런 각에 대해서 두 개 더해진 거 사인 A 더하기 사인 B지 뭐 질문 열까요? 그치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사인의 뭐 빼기 뭐가 될 거고 8만 C로 표현하자는 얘기고 자 이거 각변환 통해서 그냥 무슨 C니까? 사인 C가 되는 거니까 사인 A 더하기 B를 사인 C로 보는 생각은 있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간다 쳐보죠.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재밌다. 2대 4대 3대 5대 자 6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칠게요. 이런 상태일 때 사인 A 더하기 B 대 사인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뭐 그냥 고등학교 때 하던 게 뭔가 쪼록쪼록 조립된 느낌이다. 그쵸? 빠르게 볼까? 자, 비례상수 쓰면 A 더하기 B는 몇 K? 3K. B 더하기 C는 5K. C 더하기 A는 6K.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변의 길이 B를 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자, 그럼 요 안에서 사인 A 더하기 B 대 사인 B 더하기 C면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C고요. 그럼 얘는 사인 A가 될 거니까 사인 C 대 사인 A면 뭐 대 뭐 구하자? C 대 A 구하자. 그런 얘기인 거네. 자, 순환형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째로 뭐 하고 싶고? 더하고 싶고. 그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K가 될 거니까? 그렇죠. 14K가 될 거니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몇 K 될 거다? 7K 될 거다. 그럼 여기에서 A 더하기 B가 3K니까 C가 4K고요. 일단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 빨리 해보자 그러면. 자, C 자리에 4K 들어가면 B는 뭐가 될 거고? K가 될 거고. C 자리에 4K 들어가면 A는 2K가 되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쵸? 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푼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대강 막 만들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런 구조의 문항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사인 법칙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교재에서 과제를 챙겨 드릴게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여기 뒤에 코사인 법칙 나와요. 얼마 안 되네. 271쪽. 시작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터프가 2개 있구나. 와, 몇 바닥밖에 안 되네. 268에서 271. 승민 아까 그래서 맞죠? 하고 어차피 센이 있으니까 네. 네, 숙제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걸로 하고 지금 몇 분이죠? 시간 좀 남았죠? 47분 얼른 삼각함수 순서대로 앞에 보기 문제부터 쪼룩쪼룩 풀면서 해석해 나갑시다. 시작하세요. 다녀오세요.